자녀 리스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변에 다 큰 성인 자녀들의 경제적 문제로 정말 참담하게 지내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노후 자금 5억을 모두 날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며 돈을 요구할 때 거절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고 지금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해줘야 할까요? 못 본 척하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해주자니 정말 끝도 없이 요구하고 막상 해주면 갚기는커녕 기억조차 못할 때도 있답니다. 정말 막막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속상하지만 자식을 믿으면 안 됩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려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후를 맞으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 68세입니다. 마흔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는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과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수십 년 모시고 살다시피 하다 보니 이젠 너무 힘들어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하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사는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첫째로 자식을 버려야 합니다. 끔찍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자식으로부터 나를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한 60대 독자분의 말씀처럼 자식들이 소용없는 게 아니라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 살기 바쁘니까 내 인생은 내가 잘 챙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최고의 방법은 노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버리라고? 끔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자식으로부터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의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아프면 그래도 내 자식이 돌봐주겠지? 꿈 깨세요. 자녀들은 자기 살기 바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최고의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을 잘못해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실수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도 지금의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늙어보니 다릅니다. 그런데도 책에서는 끝까지 일하라, 도전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이 책을 써서 그렇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웬만하면 놀아라, 인생을 즐겨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100세까지 일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 공부하는 것도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70대 중반의 친구가 비트코인을 한다고 덤비는 걸 보고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공부해서 하면 된다? 재미로 조금 하는 건 괜찮지만 전 재산을 쏟아붓는 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적자를 보는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젊은 사람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과잉 투자한다. 나이 들어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막는 5가지 원칙. 첫째,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70대 후반, 80대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둘째, 통계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월 230만 원이면 노후에 2사람이 살 수 있다. 그렇게만 저축하면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금 400만 원 받는 80대 선배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셋째, 과도한 자녀 투자를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더 지원해줘야 하나? 돈 많으면 주세요. 하지만 100세까지 내가 쓸 돈이 충분한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로 5천만 원을 썼다면 그 돈을 30년간 연 5% 금리로 투자했을 때의 기회비용도 함께 생각해보세요. 약 2억 2천만 원의 노후 자금이 됩니다. 자녀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에 대한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살기 바쁩니다. 다섯째, 남 따라 주식 투자하는 걸 금지하세요. 주변에서 누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따라하면 노후가 비참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비결은 독하게 사는 것.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독합니다. 독하다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독해야 합니다. 67세입니다. 50 중반에 요가를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병약했던 몸이 건강해지자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내년부터는 피아노도 배우려고 해요. 70세인 남편도 헬스를 배우고 조깅하네요. 큰아들이 가끔 그러더군요.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이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독한 습관. 1. 독하게 자립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의식주, 건강, 돈을 혼자서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일도 혼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독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약 2달 입원했는데 죽어서도 가면 안 되는 곳, 살아서도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구독자님의 경험담처럼 건강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독종이 돼야 한다 생각하며 일어나세요.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한 노후는 없습니다. 3. 독하게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자. 은퇴 경쟁력을 높이는 7가지 요소. 1. 꿈 경쟁력. 나이 들어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2. 건강 경쟁력. 같은 70대도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다릅니다. 3. 돈 경쟁력. 돈이 있어야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일거리 경쟁력. 꼭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5. 가족 경쟁력.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6. 고독 경쟁력.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외로움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7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나는 과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가? 또한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버려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증오와 미움을 버리세요. 결국 나를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한 결단이다.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 생긴 증오와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병들고 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쉽게 식지 않고 오랜 시간 마음 한구석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오래 묵을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내 삶의 활력을 빼앗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게 만듭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내가 아파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아픔을 모른 채 잘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증오와 미움은 나 혼자만의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셈이죠. 용서는 어렵지만 그 자체로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점에서 나의 노후를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느라 이미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한다. 살다 보면 주변에는 늘 더 잘나가는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눈에 띕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추기는 비교의식이 끊임없이 생기죠. 하지만 노후에는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은퇴 후 한 방을 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는 사례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조금 더라고 하는 작은 바람이 자칫 훨씬 덜을 갈망하는 거대한 욕심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얻으려다 기존의 안정적이던 삶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죠. 예로부터 오를 수 없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분수에 맞는 삶을 살며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오히려 심리적 풍요가 찾아옵니다. 결국 노후에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이 더 나은 삶을 만듭니다. 작은 일상의 행복을 챙기다 보면
생각보다 행복의 크기는 훨씬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가진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분수에 맞는 욕심 없는 욕심이야말로 가장 우아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갑시다. 셋째, 자식에 대한 집착. 자녀만 믿고 의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고 노후엔 자식이 책임진다는 사고방식이 당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삶의 구조가 달라진 탓도 큽니다. 부모 세대가 기대하는 정도의 보살핌을 요즘 세대가 그대로 해줄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부모와 자식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지만 결국 인생은 각자 몫입니다. 자식도 독립된 존재이기에 인생 계획과 가치관이 부모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걸면 갈등과 실망이 생깁니다. 오히려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도록 응원하고 내 노후는 내 힘으로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서로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만큼 놓아주어라 라는 말이 있지요. 자식에게는 온전한 자유를, 나 자신에게는 자립의 책임과 기회를 준다면 서로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부모와 자녀 가족 모두 자유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국 이 세 가지, 증오와 미움,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 자식에 대한 집착은 모두 나 스스로의 평온을 망치는 요소들입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노후를 위해 이 세 가지를 버리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만큼 내 삶은 채워진다. 노후 준비는 물질적 대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짐을 내려놓고 더 넓고 밝은 시선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채워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해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절대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희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과 목표는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은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가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셋째, 호기심. 언제나 궁금함을 가져보세요. 지적 호기심이 없으면 노후가 무료해집니다. 노후를 위해 지금 결단해야 할 세 가지 일. 난 다 쓰고 죽겠다. 자녀에게 남겨주려다 내 노후가 쪼들리지 마세요. 난 내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 건강을 위한 결단,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절주해야 합니다. 3. 어디에서 살 것인가? 노후에 어디서 살지 미리 결정하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 지방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너무 많이 바꾸는 것보다 평수를 조금은 줄여서 노후에 부담 없게 도심 속 30평대 이하의 집도 추천드립니다. 자신에게 독하게 살아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올인하며 희생하는 삶을 사셨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자립적으로 키운 자식이 더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을 잘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노후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적은 내 안의 욕심과 무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챙기고 욕심보단 건강과 여유를 중시하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열정을 찾아 독하게 실천하신다면 분명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노후만은 현명하게 준비해 봅시다. 노욕을 버리고 자립하고 건강을 챙기고 열정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노후를 잘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부자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